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벌일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닌데다 비가 오고 재선거 열기도 높지 않아 투표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군산시의회가 쓴 업무 추진비는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고 하반기에 집중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도 사용 내역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해 가맹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 등 각 지역마다 가맹점 수백 곳씩 줄어들게 돼 소상공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 나눔국간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용자가 3,500여 명에 이르고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이로운 밥차도 함께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강수량은 오후 4시 기준 남원 뱀사골이 80.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군산 50.8, 익산 28.9, 전주 22.7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최대 5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대신할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선자는 오늘 밤 늦게 개표에 들어가 내일 이른 새벽에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5 재선거 투표일. 군산 나선거구 투표소는 5개 지역에 16곳이 마련됐습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우리 삼북동 주민을 위하여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 기준으로 뽑았어요. 비 오는 날도 내 권리고 행사니까 하는 거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윤효섭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후보 자격을 잃었던 윤효섭 후보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윤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무소속 김용권 후보 등 4명이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군산 나선거구 전체 유권자는 38,072명으로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6.75%에 그쳤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선 나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자 확정으로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5년 전 나선거구의 본투표율은 2만 8천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투표해 19.8%를 기록했습니다. 저녁 6시 기준 나선거구 재선거 투표율은 15.45%입니다. 코로나 격리 환자의 별도 투표 시간이 오후 9시 반에 끝나는 만큼 개표는 이후부터 시작돼 다음 날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새만금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면제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엔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또 입주기업의 최소 투자 조건도 업종별로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54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내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됩니다. 규정안은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조사 연구 의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가동하며 도는 위원회 첫 회의에 맞춰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109 조성공사 최종 낙찰자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최종 낙찰자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은 남광토건을 대표사로 롯데건설 등 모두 7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지역업체 참여율은 30%를 달성했습니다. 낙찰자는 4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109는 이권역 복합개발용지 2.73제곱킬로미터로 낙찰자 입찰 금액은 1,737억 원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의 필요 인력 900명 가운데 300여 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때 가동을 멈췄을 때 다른 업계로 대거 이동한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도는 신규 취업자에게 1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경력 취업자에게는 200만 원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하며 현대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숙소비와 자녀 학자금 등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시의원이 쓴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집행을 위해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도 사용 내역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시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626건에 2억 6,927만 원, 상반기 198건, 6,783만 원에 비해 제9대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6개월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428건, 2억 144만 원을 썼습니다. 하반기에만 시의원 22명이 한 사람당 915만 원을 쓴 셈입니다. 전체 추진비 가운데 30%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반기 2,140만 원에 비해 하반기에는 5,759만 원으로 2배 이상 늘고 하반기에만 의장이 절반이 2,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길수 전 의장이 병가로 1건, 133만 원을 쓴 반면 김영일 의장은 전체 예산 3,500만 원 가운데 80%를 6개월 동안 몰아서 썼습니다. 지난해 시의원이 쓴 업무 추진비를 1년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상반기 사용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2배 이상 늘고 전체적으로는 37% 증가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대부분 동료 의원이나 전문위원과의 식비와 간식비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기 중 식사와 간식비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집행일 수 있지만 문제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사용 범위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만 공개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공개했습니다. 의회가 정한 자신들의 규칙에 업무 추진비 규칙 안에 매 분기마다 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월 이후에는 한 건도 공개하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규칙이고 그 규칙을 통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면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에 제한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과의 식사는 조례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가능한데 실제로 이게 특히나 동료 의원과의 업무 간담회가 되게 많은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사적인 거에 대한 경비와 공적인 거의 경비가 제대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지난해 6개월 동안 2억 원 넘게 쓴 업무 추진비. 씀씀이는 커지고 있지만 사용 내역 공개에 소극적이면서 투명성 있는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민선 7기 각종 비위로 도내 지방의원 4명이 출석 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 10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받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지방의회는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 움직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민관정 TF 회의를 5일 열고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 회의에서 이들 기관들은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구역 분쟁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과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승우 위원장, 최창호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을 위해 3대 목표 6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30일 그린바이오 농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제안받았습니다. 3대 목표는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세계적 산업 육성 체계 구축, 단계별 혁신 인프라 기반 구축입니다. 6개 추진 전략은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상생 협력 기반 마련 등입니다. 익산 지역 근로자들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근로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외래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상병수당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6,180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과 군산 등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가맹점 퇴출 위기에 놓인 업종마다 같은 소상공인인데 차별 대우를 받게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2,000여 곳,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은 17,0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화폐는 정부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보자며 장려했고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업종은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맹점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업종별로 순이익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연매출로만 가맹점 가입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 같은 기준 적용으로 익산과 군산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 퇴출 대상은 800곳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17,000여 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30억 초과되는 데는 한 400여 개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가맹점을 할 수 없는 업종을 보면 슈퍼마켓 등과 같은 도소매업을 비롯해 정보통신업과 농업, 법인 등입니다. 특히 익산과 군산은 지연농협 하나로마트가 가맹점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매출 높다고 해서 순이익이 그만큼 따라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규모 있는 데는 30억 초과됐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이 이러자 농촌 주민들은 필요한 생필품 구입 등에 제약을 받게 됐다며 걱정이 앞섭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제 특히 운영 같은 거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도심권에 있는 식자재마트나 정보통신업, 도매점포, 주유소 등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일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매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 업종까지 5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인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종만을 적용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은 부동산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만 남게 됩니다. 결국 가맹점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점주들은 자신들도 소상공인인데 지역화폐 이용을 제한받게 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뭐 물어본 거 없어요. 너무 좀 억울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축소는 불가피해진 상황. 가맹점에서 퇴출될 업종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받게 됐다며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정부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전달보다 271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는 26만 1,601명으로 전달인 26만 1,872명보다 271명이 줄었습니다. 순 감소가 많은 지역은 나운이동 77명, 신풍동 67명, 소송동 56명이고 순 증가가 많은 지역은 나운일동 82명, 조촌동 42명 등입니다. 한편 군산의 인구는 올 들어 석 달 동안 866명이 감소했습니다. 익산시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207대를 지원한다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시민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오늘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식품진흥원은 기념식을 통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식품산업 미래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역별 거점센터를 신설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 전문 인력 양성, 산학 캠퍼스 생태계 구축, 식품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 육성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나눔곳간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용자가 3,5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이로운 밥차도 함께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진열대 위에 식료품과 생필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조림부터 셔츠까지 다양합니다. 자칫 편의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곳간입니다. 시민, 단체, 기업 등이 기부한 물품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점수를 매겨 7점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선입니다. 올해 1분기 이곳을 이용한 시민은 3,500여 명. 5일 오전에도 22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위기 가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 이혼, 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이 1,340명, 38.4%에 달합니다. 이에 시는 이용 가능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혼자 사는 이제 늙은이지만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 편입니다. 처음 이용하실 때는 좀 어려우셔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물품을 받아가셨다가 몇 달 뒤에 조금 사정이 좀 괜찮아지시고 본인이 직접 또 물품을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나눔 곳간에서는 매주 수요일 취약계층에게 특히 다이로운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직접 찾아가는 이동 밥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300인분의 주식과 부식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총 11,4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다이로운 밥차에 확대를 해서 이동 밥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주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곳간과 다이로운 밥차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함라면의 한 철강 제조업체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지붕 페인트 작업을 하다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정순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익산의 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남성이 대답을 회피하자 경찰임을 밝히고 가방을 확인했으며 현금 1,700만 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산경찰은 전액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정순경은 지난 10월 암 판정을 받고 고향인 익산에서 쉬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65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6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3명으로 어제보다 44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77명, 군산 63명, 익산 85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 3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시군의 농촌 인력 중개소를 중심으로 일용직 노동자 23만여 명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기간 농작업이 집중되는 과수나 채소 농가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계절 노동자 5만 8천여 명을 확보하기로 하고 산재 보험료와 항공료 등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오는 2026년까지 820억 원을 들여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인근부지 2만 5천 제곱미터에 지하 2층에 지상 11층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부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 은행 등의 사무공간과 회의실이 갖춰집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안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군산의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이들은 온라인 에코이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 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입니다. 군산시가 콘텐츠 팩토리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캐릭터, 광고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가나 창업 5년인의 기업들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콘텐츠 팩토리 운영 지원실로 입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기업은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결산위원을 보면 대표위원 박종대 시의원을 비롯해 이장구 세무사와 김용균, 손문선 전 시의원, 김시영, 김진성, 조창구 전 공무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며 세입 세출 예산, 기금 등 익산시 재정 전반에 관한 회계검사를 진행해 검사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조촌동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반려식물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 정신건강국제센터와 연계해 외로움과 우울감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반려식물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대학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보석공예 체험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체험 전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